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2년 4월 22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었지만 꾸준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장기 투자 이어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시가 대체적으로 대형주부터 이제 중소형주까지 솔직히 좀 이제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락장으로 좀 이제 증시가 이어지다 보니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명확하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예고된 하락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증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4일 연속 소폭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깔끔하게 이제 5일 연속 상승장을 보여주었으면 했지만 오늘은 이제 변동성 장세에 따라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에 따라 조금은 이제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작용함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현재 주식시장 흐름세가 조금은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선조패 여러분들, 사실 장기 투자라는 것이 재미있으면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벌겠죠. 그러나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수량을 늘린다는 이제 현재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초점만 잘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사실 현재 이제 지겹고 재미없는 주식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더불어 노후 준비, 아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대다수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준비해 나간다면 정말 어려운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것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삼성전자 오늘 보통주는 67,000원 그리고 우선주는 64,400원에 마감이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에 따라서 삼성전자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제목을 보시면요, 선조패 여러분들, 미국의 연준 매파 발언에 인해서 코스피는 2700선의 턱걸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뭔가 좀 이야기를 좀 이제 강력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바로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2704로 0.86% 소폭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증시는 하락장으로 시작을 하더니 점점점 이제 소폭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긴 했지만 워낙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증시는 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 4월 22일,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외인은 1,557억 원, 그리고 기관은 6,985억 원어치를 매도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8,377억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개미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날에는 증시가 상승을 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를 펼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총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 것은 이제 앞서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한 영향에 좀 이제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현재 2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국제통화기금, 네, 그러니까 IMF 총회에서 실제로 이제 토론에 이제 참석을 함에 따라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죠. 네, 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급하게 이제 상승을 시킴에 따라 증시는 좀 하방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 이제 5월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MC죠. 이 FMC가 지금 이제 50bp, 그러니까 0.5% 정도 포인트를 테이블에 위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실제로 이제 증권사, 그러니까 대신증권에서는 이 현재 이제 시장 흐름세를 보고 반등시 추격 매수, 그리고 2700선 이상에서 비중 확대와 그리고 최대한 자제함에 따라 2600선,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2600선이 찾아오게 되면 변동성을 활용해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기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을 하며 조정 강도가 강할수록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뉴욕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연히 화면을 보시다시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뉴욕의 이제 다우산업 1.5% 하락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나스닥 종합은 2.07%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또한 1.48%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 줄은 아시아 증시입니다. 역시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증시는 장 초반부터 좋지 못했고요. 그에 따라서 1.63%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의 항생, 증시는 장 초반부터 하락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반등세를 보여줌에 따라 중국은 0.2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철을 많이 줄임에 따라 0.21%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시 흐름세가 썩 좋지 못하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네, 모조리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낙폭이 상당히 크게 폭락한 종목은 바로 네이버와 LG화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마이너스 3.07% 하락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LG화학은 마이너스 3.38%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그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조금 아쉽게도 이제 연 4일,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 이제 합치면은 연 5일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 주만 해도 4일 연속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아쉽게도 4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때는 개미 투자자의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 증시가 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가 좀 하락을 할 때는 그렇게 좀 장이 펼쳐지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67,000원, 네, 1.03%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외인들의 매도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인은 이제 44만 7천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누가 매수를 했느냐?
개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는 증권이 250만 주, 그리고 투시는 18만 주, 그리고 종금과 보험,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도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고요. 그런데 이제 개미 투자자는 오늘 31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하루 만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으나 워낙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증시를 하방으로 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4,000원으로 어디까지나 증시 흐름세는 썩 좋진 못하지만 6만 전자에 잘 버텨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변동성 장세,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펼쳐주고 있고요. 증시는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는 이러한 등락폭의 시장, 불안정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선택표시험인데 이제 투자자별 이제 동향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현재 14만 주를 매도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간 또한 7만 7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모조리 개미 투자자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거론이 됐지만 외인과 개미 투자자의 이제 주식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 이제 14만 주, 그러니까 이제 업팅률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42만 주를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대비 거의 10배 정도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3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와 5G 확대, 그리고 갤럭시 중저가에 접고 날개짓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요, 바로 AP라고 하죠. 요 AP 점유율 축소와 그리고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경쟁력 우려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현재 이제 5세대죠. 네. 이 5세대 이동통신 5G 모바일 AP와 중저가 라인을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스마트폰 시장이 현재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 관련 제품의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되는 만큼 향후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림에 따라 증시를 올릴 수 있는 동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공급난에 웨이퍼 생산까지 늘어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대체적으로 8.7%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 원판 생산도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 새로운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공장이 가동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 전년 대기는 이제 8.7%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역시 현재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팹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여전히 90%에 웃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바. 그러니까 애플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애플바라고 좀 불립니다. 일본에서 삼성 갤럭시 S22 지금 사전 이제 판매량이 무려 5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일본에게도 참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2019년 이제 3월 달에 지상 7층 그리고 지하 1층 규모인 갤럭시 쇼케이스, 그러니까 갤럭시 하라주쿠라고 하거든요. 이 하라주쿠를 열고 다양한 모바일 경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도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조표여러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었지만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